안녕하십니까.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 평생교육원 교장 강진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근막경선 시스템, 줄인다면 이제 근막 시스템, 파샤 시스템에 대해서 인트로 개념의 전반적인 근막경선 시스템에 대한 구조, 기능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본 강의로 들어가게 돼서 전체적인 근막경선 시스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학자들이 근막과 관련돼 있는 구조, 기능을 이제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게 됐고, 이 기능이 과연 어떠한 기능이 근막 시스템, 파샤 시스템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근막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첫 번째 영상에서 전반적인 근막 시스템에 대한 구조와 기능적인 이야기들을 큰 틀을 가지고 좀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트로 강의에서 근막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톰 마이어스라는 분이 쓰신 아나토미 트레인즈라는 책을 기준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목차를 가지고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톰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아나토미 트레인즈라는 책은 12가지의 근막 경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죠. 경선에 대한 개념, 제가 위도, 경도, 위선, 경선 개념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결정적인 내용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면, 전반적인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가지의 근막 경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각각의 근막 경선은 소위 말하는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세성 기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뼈대 근육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등척성 수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등척성 수축. 그래서 굳이 뼈대 근육과의 어떤 연결성, 관련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좀 뒤에 이야기 드릴 12가지의 근막 경선이 있는데, 이 각각의 근막 경선이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을 수행을 한다. 자세성 기능은 뼈대 근육 입장에서 어떤 기능이다? 등척성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성 기능이라면 당연히 소위 말하는 구심성, 편심성 기능들을 뼈대 근육 입장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구심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개별 뼈대 근육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짧아지는 거죠. 편심성이라고 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뼈대 근육 조직은 그 구조상 미는 기능이 없죠. 오로지 당기는 기능이죠. 개별 뼈대 근육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당기는 기능입니다. 길이 변화 없이 당길 거냐, 등척성 수축을 할 거냐, 아니면 길이 변화가 있으면서 당길 거냐, 구심성 수축, 짧아지면서 당길 것이다, 편심성 수축, 늘어나면서 당길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기초적인 개념들을 근막 경선으로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정의를 하겠지만 12가지의 근막 경선들은 개별 근막 경선이 뼈대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번 우리가 인트로 강의를 수강하셨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맥락이잖아요. 뼈대 근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인대를 근막경선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근막경선이 좀 두꺼워진 부인 거예요. 두꺼워진 구조인 거고, 그런 맥락으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표면 후방선, superficial back line이라고 하는 이 톰 마이어스라는 저자가 12가지의 근막 경선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superficial back line이라는 건 기준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자, 예를 들면 모성건막을 타고 이렇게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막 경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맥시무스 빼고요. 대둔근은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햄스트링으로 쭉 연결이 돼 있고 GCM으로 쭉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인 거죠. 자세성 기능이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뼈대 근육 입장에서 등척성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고, 개별 뼈대 근육 입장에서 운동성 기능이라는 건 구심성 수축이나 또는 편심성 수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 개념들을 제가 근막 경선으로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가지의 근막 경선들을 보게 되면 개별 근막 경선들이
하나의 뼈대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적어도 둘 이상의 뼈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뼈대 근육들만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superficial back line이라 그래서 GCM이나 햄스트링, 척추세움 근육들을 포함을 한 근막경선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막경선이 운동성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도 있냐면, 좀 전에 이야기를 드린 슈퍼피셜 백 라인에 해당이 되는 모든 뼈대 근육들이 구심성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척추세움 근육도 예를 들면 방향성을 가지고 짧아지는 수축을 할 수가 있고, 햄스트링도 방향성을 가지고 짧아지는 수축을 할 수가 있고, GCM도 방향성을 가지고 짧아지는 수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척추세움근, 햄스트링, GCM이라는 뼈대 근육들이 모두 다 편심성 수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척추세움 근육은 방향성을 가지고 구심성 수축을 하고, 햄스트링은 편심성 수축을 하고, GCM은 등척성 수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막경선 입장에서 보면 요런 다양성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근막경선이 갖고 있는 개별 뼈대 근육으로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기시정지, 무슨 뼈대 근육은 뭐 짧아지고 무슨 뼈대 근육은 늘어나고, 이런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2개 이상의 뼈대 근육을 포함한 이 필요에 따라서는 인대, 다양한 페이시브한 구조들을 연결시켜 놓은 근막경선이 이 책에서는 12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12가지의 근막경선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이 운동성 기능이라는 게 좀 전에 표현했지만 굉장히 다양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척추세움 근육이 구심성, 짧아지는 수축을 하고, 햄스트링도 짧아지는 수축을 하고, GCM도 짧아지는 수축도 할 수 있는 거고, 척추세움 근육이 편심성 수축을 하고, 햄스트링도 편심성 수축을 하고, GCM도 편심성 수축을 하는 운동성 기능도 할 수 있는 거고, 햄스트링은 구심성 수축을 하고, 척추세움 근육은 편심성 수축을 하고, GCM은 등척성 수축을 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근막경선 입장에서 운동성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나 앞선 이야기지만 어떤 개별 뼈대 근육의 구조나 또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전제 조건은 근막경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표면 후방선, 모성근막을 포함을 해서 척추세움 근육, 뒤쪽에 표면에 있는 햄스트링, GCM, 이런 근육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햄스트링이라는 뼈대 근육에 힘줄이 될지 또는 근육 조직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햄스트링의 몸쪽, 근위부 쪽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보면 햄스트링의 근위부 쪽의 힘줄에 염증이 생긴 원인은 햄스트링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햄스트링의 몸쪽 힘줄에 염증이 생긴 원인이 햄스트링의 먼쪽 힘줄에 구조 또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근위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는 햄스트링의 몸쪽, 근위부 쪽의 힘줄 조직에 염증이 생긴 원인이 근막경선 입장에서 척추세움 근육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GCM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맥락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예를 들면 햄스트링이 쇼트닝, 짧아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햄스트링이 쇼트닝 된 원인이 근막경선 입장에서 보면 척추세움 근육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GCM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햄스트링이 예를 들면 큰 의미에서 보상하는 의미에서 과도한 활성화를 보이게 되고, 또는 기타 등등 쇼트닝이라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막경선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관점,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은 그렇지만 매력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 영상에서 다뤄보겠지만 어떤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어떤 부위가 됐던. 근데 그 고객의 자세와 움직임의 원인이 생긴, 자세와 움직임의 기능 이상이 생긴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표면 후방선 입장에서 햄스트링이 과활성화되고 햄스트링의 몸쪽 힘줄에 염증이 생긴 원인은 뒤에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상지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가능성들을 펼쳐갈 수 있는 게 근막경선이 갖고 있는 구조와 기능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예를 들면 근막경선이라는 fascia 시스템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관점을 갖고 계셨다면 그 관점으로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번쯤 이 근막경선 fascia 시스템 입장에서 고객의 불편함, 고객의 자세 또는 고객의 움직임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 또는 상황에 따라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막경선이 갖는 키포인트, 결정적인 지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 그런 표현들을 좀 드렸잖아요. 필요하다면 기초적인 지식들을 갖춰놓고 이 근막경선 시스템, fascia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표현이 그렇지만 기초해부학, 기능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근막경선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개별 뼈대 근육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개별 관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 인대를 이야기를 하는 관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시고 조금 시간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좀 반복 시청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채널 멤버십은 월 3만 원 내고 근막경선만 영상으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초해부학, 또 운동학, 앞으로도 콘텐츠가 많아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 사전 지식들을 꼭 취하셔서 근막경선 해부학, 근막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조금 접해보셨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우리가 다뤄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적어도 이 책 아나토미 트레인즈라는 책 기준으로 12가지의 근막경선들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표면 후방선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생학적으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뒤집고 앉고 쓰고 걸어가고 하는 상황을 일련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표면 후방선이라고 하는 슈퍼피셜 백라인이 우선적으로 발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워서 뒤집고 머리 표현이 그렇지만 쳐들고 짚고 서서 앉고 뭐 한 발 무릎 자세하고 양발 무릎 자세 했다가 쓰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표면 후방선들이 아마 분명히 발달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표면 후방선만 발달해서는 여러분들이 서서 걷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관점들로 아마 이 저자도 표면 후방선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표면 후방선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표면 후방선의 시상면 관점에서 대항이 되는 표면 전방선, superficial 프론트 라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superficial 프론트 라인은 no evidence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페이퍼상으로 다양한 논문들이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게 되면 톰 마이어스가 이야기했던 표면 전방선이라는 건
앞쪽에서 SCM 근육 입장만 본다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그리고 렉투스 피모리스.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는 퓨빅이라는 뼈에 붙고 렉투스 피모리스는 힙본의 AIIS라는 부위에 붙잖아요. 여기가 좀 갭이 있죠. 얘는 좀 뼈로 연결돼 있어요. 힙본이라는 뼈로 연결돼 있는 근막의 연속성을 갖거든요. 우리가 뼈막도 근막경선 입장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헌상에서 다른 근막경선들은 원론적인 결합 조직이나 근막에 의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는 너무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렉투스 어브도미니스와 렉투스 피모리스, 쿠아드리셉스 중에 하나죠. 이게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문헌상에서 에비던스가 조금 부족하다, 심하게 표현하면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구조적인 관점에서 표면 후방선이 그렇게 조금 연결돼 있어요. SCM,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근육 입장만 본다면 렉투스 피모리스,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이렇게 좀 전에 이야기드린 표면 후방선에 대항해가지고 표면의 전방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발 쪽에서 보면 표면 전방선이 지금 저 아래쪽에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라는 뼈대 근육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뼈대 근육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라는 뼈대 근육도 있는데 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는 표면 후방선에 해당이 안 되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막경선 입장에서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는 심부 전방선에 해당이 돼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는 뒤쪽에 있는데 왜 딥 프론트 라인이라고 하는 심부 전방선에 해당이 되지? 뒤쪽 구획에서 올라오게 돼요. 심부선은 앞쪽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올라오게 돼요. 디프론트 라인이라는 게. 뭐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조금 표면에 있는 건 슈퍼피셜, 표면. 심부에 있는 건 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시정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셉스, 위팔 두갈래근이나 트라이셉스, 위팔 세갈래근이라는 뼈대 근육 있잖아요. 얘는 분명히 피부 표면에 있잖아요. 근데 근막경선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기시정지 관점을 놓게 되면 심부에 있다라고 우리가 근막경선 입장에서 좀 나눠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궁금한 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이해를 하는 맥락으로 좀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테랄 라인이라고 하는 외측선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외측선,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시무스 있죠.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텐서 파샤 라타, 요런 뼈대 근육들이 외측선에 해당이 돼요. 익스터널 오블리크, 외복사근, 요런 내복사근. 이런 것들이 외측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막경선 입장에서 아나토미 트레인즈 입장에서 목차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1번 근막경선이라고 하는 표면 후방선 슈퍼피셜 백 라인과 대칭 또는 대항이 되는 앞쪽에 있는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 그리고 옆에서 관찰이 되는 라테랄 라인이라고 하는 이 외측선 세 개를 톰 마이어스라는 사람은 기초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주로 자세성 기능에 좀 우선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과 외측선이 예를 들면 적절한 최적의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을 해주고 있어야 해부학적인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발가락 구부리는 근육들이라든가 상지에 엄지손가락 구부리거나 새끼손가락 구부리는 이런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마이어스가 이야기하는 아나토미 트레인즈에서는 이 슈퍼피셜 백 라인과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 그리고 라테랄 라인을 기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운동성 기능보다는 자세성 기능들이 우선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운동성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 해부학적인 자세를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시작 자세와 끝 자세가 있잖아요.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게 좋지 않다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뭔가 기초선이 제대로 밸런스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기초선이 아닌 다른 근막경선들이
자세나 움직임에서 좀 보상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초선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많은 경우에 움직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겠죠. 요 세 가지를 소위 말하는 기초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이 4번째부터 12번째가 기능적인 거예요. 전형적인 자세나 움직임성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가 스파이럴 라인이라 그래서 나선선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선선. 오른쪽 나선선, 왼쪽 나선선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나선선은 오른발로 내려가요. 나선을 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널판 근육들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널판근, 왼쪽에 있는 롬보이디우스, 왼쪽에 있는 전거근, 왼쪽에 있는 외복사근, 오른쪽에 있는 내복사근, TF를 타고 쭉 내려가게 돼요. 그랬다가 나선선, 뒤로 다시 발바닥에서 꽈서 뒤로 올라오게 돼요. 오른쪽은. 왼쪽은 그 반대가 되고요. 이런 관점이 이제 나선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의 체간 쪽을 감싸고 있어요. 하지도 감싸고 있긴 한데 체간 쪽을 감싸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트렁크에 대한 상지나 하지의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트렁크에 대한 스테빌리티 또는 트렁크에 대한 파워들을 내야 될 때 이 나선선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나선선이 이제 4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상지선인데 상지선은 전방에 있는데 심부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데 표면에 있는 것 그리고 후방에 있는데 심부에 있는 것, 후방에 있는데 표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나선선에서도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상지선도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방에 있는 건 전체적으로 표면에 있는 것, 그래서 손가락 구부리는 근육들로 가게 되고 전방에 있는 건데 심부에 있는 건 표면에 있는 걸 걷어낸 거, 팩 마이너, 여러분들 뭐 코라코브라키알레스, 바이셉스 타고 내려가서 심부에 있는 전방선은 엄지손가락으로 가요. 심부에 있는 전방선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에 있는 건 표면에 있는 건 마찬가지 뒤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펴는 근육들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트라이셉스 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심부에 있는 건 여러분들 요 표면에 있는 트라페지우스 같은 거 걷어내고 로테이터 커프 같은 게 있겠죠? 타고 연결이 돼서 새끼손가락으로 가요. 심부 후방 상지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상지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중에 진짜 기능. 제가 아까 첫 번째 근막경선과 두 번째 근막경선과 세 번째 근막경선을 기초선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나머지 근막경선들이 기초선에 대응이 되는 기능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기능선이 이렇게 9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능선도 후방에 있는 거, 전방에 있는 거, 1측, 입시라테랄, 옆쪽에 있는 걸로 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옆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뭐 넓은 등근, 라티스무스 돌지, 외복사근, 그 다음에 봉공근이라고 하는 사토리우스 이런 근육들로 조금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 건 여러분들 앞쪽에 팩 메이저,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반대쪽 어덕터 근육들로도 쭉 연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를 들면 왼쪽에 라티스무스 돌지 그 다음에 흉요근막 타고 반대쪽에 있는 맥시무스 연결이 되고 바스투스 머슬로도 연결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9번째, 10번째, 11번째 근막경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2번째 근막경선이 디프론트 라인이라는 근막경선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디프론트 라인 같은 경우엔 내부 잔기와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언급드리지 않았던 뼈대 근육들이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소아스, 힙에 있는 어덕터 근육들. 아까 제가 디프론트 라인인데 심부 전방선인데 아까 기억나시죠? 얘가 뒤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리의 뒤쪽 구획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같은 뼈대 근육들도 마찬가지고요. 페로니스 롱구스 같은 근육들, 발가락 구부리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심부에서 쭉 올라오게 돼요. 가로막도 소아스 타고 가로막 연결이 되고 심지어는 혀까지 연결이 돼요.
씹는 근육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 하지 기준으로 보면 뒤쪽 구획에서 시작했던 놈들이 체관통에서 이렇게 머리나 목 쪽으로 오게 되면 얘네들이 레이어가 3개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혀를 포함을 해서. 그런 근막경선들 12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아하, 톰 마이어스가 이야기한 아나토미 트레인즈라고 하는, 굳이 번역한다면 번역서가 근막경선 해부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파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파샤 시스템은 12가지의 근막경선을 이야기를 한다. 그 12가지의 근막경선은 적어도 개별 근막경선은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 뼈대 근육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능해부학에서 배웠던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표면 후방선이라고 하는 슈퍼피셜 백 라인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칭이 되는 앞쪽에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이라는 뼈대 근육들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라테랄 라인이라고 하는 외측선, 요 3가지를 근막경선 입장에서 기초선이라고 한다. 각각의 근막경선들은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기능선인데, 이 기능선들이 네 번째로 예를 들면 나선선이라 그래서, 나선, 오른쪽과 왼쪽 하지와 연결돼서 올라오는, 이게 오른발 척추세운근, 왼발 통해서 척추세운근에서 뒤로 또 올라오거든요. 이런 나선선이라는 기능적인 나선선이 있다, 근막경선이. 얘도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 특히 제가 별표를 쳤지만 운동성 기능이라는 것들의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로 상지선 4개가 있다. 전방에 심부에 있는 것과 표면에 있는 게 있다. 후방에 심부에 있는 것과 표면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기능선이라고 하는 펑셔널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3개가 존재를 한다. 후방에 있는 거, 전방에 있는 거, 1측, 외측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2번째로 심부에 있는 디프론트 라인이라고 하는 심부 전방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심지어 혀까지 연결돼 있다. 가로막, 소아스, pelvic floor, 어덕터, 힘 어덕터 근육들, 발가락 구부리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조금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 시스템이라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루 다르게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번 강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소개를 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다 다룰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의료기관 가시면 인터파샤 블락이라는 주사 어떤 치료가 있습니다. 파샤와 파샤 사이에다가 약물을 이제 주입하는 거거든요. 초음파 같은 영상을 보고, 그래서 특정 근막과 근막 사이에 유착이 있다든가 너무 심한 염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거나, 또는 이제 통증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관리하고자 할 때 이제 그런 블락, 이제 주사, 여러분들 뭐 너브 블락, 신경 주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들을 좀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파샤 시스템이라는 것도 정의가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최근 해부학 책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계시는 게 있다면 한번 보세요. 12가지의 근막계통에 파샤 시스템이 포함이 돼 있는지.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파샤 시스템이라고 이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관찰이 됐거든요. 동물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책이나 논문 있다가 보면 인비보, 뭐 인비트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인비보라는 건 그 생명체 안에서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인비트로라는 건 생명체 안에서 관찰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생명체에 있는 특정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배양, 예를 들면 실험관 안에서 그 조직의 어떤 구조나 기능들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에 따라서 인비트로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생명체에 있는 조직을 몸 밖에서 관찰을 한 거구나. 인비보, 몸 안에 있는 조직을 몸 안에서 관찰을 했구나. 그런 차이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문헌상에 대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려볼게요. 뼈대 근육, 물론 어떤 뼈대 근육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파샤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혈관계통이나 신경계통처럼 온몸에 펼쳐져 있어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이 조직과 조직들을 연결하는 성질들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위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특정 뼈대 근육들이 힘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등척성도 될 것이고 또는 구심성 수축도 될 것이고 편심성 수축도 될 것이고 뼈대 근육이 힘 발생을 하게 되면 대략 그 발생한 힘의 30% 정도는 주변 근막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근막이 온몸에 펼쳐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특정 뼈대 근육에 힘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 편심성이 됐던 등척성이 됐던 구심성이 됐던 그 힘 발생한 걸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100 중에 한 30 정도는 주변 근막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초음파를 통해서 영상들을 좀 봤더니 특정 근막의 구조적인 문제나 또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Myofascial Pain Syndrome,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특정 근막에 타우트 밴드도 생기고 뭔가 초음파상의 영상적인 이미지상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조직이 관찰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근막경선 입장에서는 저 근막에 문제가 생긴 원인, 근막에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 근막과 연결되어 있는 뼈대 근육이 100이라는 힘을 내면 30 정도는 근막을 통해서 힘이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근막 시스템 안에 신경, 혈관들도 다 관찰이 돼요. 심지어는 circulation, 순환도 관찰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감각 수용기들, 예를 들면 루피니 소체, 파치니폼 이런 기계적인 수용기들도 파샤 시스템에서 다 관찰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관점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수축성. 여러분들 수축성이라고 하면 짧아지면서 두꺼워지면서 힘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수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대 근육 조직을 대표적인 수축성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짧아지면서 두꺼워지면서 힘 발생을 하니까. 반면에 인대 같은 건 짧아지면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쭈글쭈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짧아지면 두꺼워지면서 힘 발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직들을 비수축성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쨌든 파샤 시스템에서 분명히 수축성 조직들이 관찰이 됐어요. contractability. 요게 이제 고무적인 요소가 돼요. 이 수축성 조직이. 분명히 예전에는 근막이 야 저게 뼈대 근육도 아니고 어떻게 수축성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실제 수축성 요소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아세포. 그 다음에 근육, 섬유아세포라 그래서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요런 세포, 셀들이 관찰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특히나 힘 발생과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겠구나. 역학적인 관점에서 자세나 움직임에서 파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제가 아까 신경 조직도 관찰이 됐고 이런 표현 썼잖아요. 메모리,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브먼트 메모리, 머슬 메모리 이런 표현들을 좀 쓰거든요. 파샤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 포스 같은 것들을 필요에 따라 저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내가 저장한 에너지들을 외부로 보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파샤 시스템이 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누구나 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나 만성적인 어떤 기능적인 문제, 예를 들면 만성 통증 환자들에 대해서 파샤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어요. 파샤를 통해서 구심성 자극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좀 넣어두고 파샤의 어떤 구조나 기능적인 문제들이 파샤에 없을 수도 있다. 다른 데에 존재할 수도 있을 거다. 그 원인이. 그러면 파샤의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만약에 그 파샤 주변에 있는 뼈대 근육이라고 한다면 그 뼈대 근육을 관리하고 뼈대 근육을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 이런 관점들을 좀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 강의 앞쪽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이 파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필드에서 제대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무슨 소도구, 무슨 테크닉 갖고 사용할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사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근막경선 해부학을 다루기 이전에 필요한 원론적인 개별 뼈대 근육들, 개별 인대, 개별 신경 등등의 관점에서 기초적인 구조적인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먼저 갖춰 놓으시는 게 아마 근막경선이 그 위에 얹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들을 관리 및 케어하기 위한 접근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고객한테 적용할 수 있고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특정 소도구 갖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니까. 순자 할머니도 그 소도구, 철수 할아버지도 그 소도구, 미숙이도 그 소도구, 그거 할 거니까. 제가 테크닉이 틀렸고 소도구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확장하셔서 간다면 근막경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테크닉 소도구를 가지고 계시던 그 활용 가능성,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들을 훨씬 더 스펙트럼을 넓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구조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원론적인 의미에서 구조를 학습을 하는데 조금 근막경선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쪽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 채널 멤버십에 기초해부학이나 운동학이나 기능해부학 쪽으로 좀 넘어가시고 우리가 또 우리 채널 멤버십의 장점이 뭐죠? 월 1회 멤버십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되는 오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차별화된 소통과 어떤 해결점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막경선 해부학 인트로에 이어서 첫 번째 영상 강의를 여기까지 조금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